자, 얘들아 1번부터 조금씩 봅시다. 이렇게 3차원 형식이랑 2차원 형식이 있는데 개수가 지금 다 실수야. 개수가 지금 다 실수인데 얘가 1 플러스 루트 3y를 근으로 가지면 1 마이너스 루트 3y도 한 근으로 가질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근데 만약에 얘랑 얘 공통근 중 하나가 요 허근이라면 요 두 근이 모두 다 공통근이 될 수밖에 없지. 근데 그게 말이 돼? 여기가 곱이 2인데 얘네 둘 곱은 얼마야? 4니까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 공통근은 얘네 둘을 제외한 애가 공통근이겠다. 근데 이제 미지수를 더 늘리지 말고 이렇게 하자고. 우리가 지금 두 근을 알잖아. 그럼 두 근을 알면 두 근의 합이 얼마야? 지금 마이너스 a. 아니,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2. 저거 두 근의 합이 2지. 두 근의 합이 2인데 이 3차원 정식에서 세 근의 합이 얼마니까? 세 근의 합이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a니까 나머지 한 근이 뭐다라고 할 수 있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얘가 무슨 근이야? 공통근인 거지. 그럼 여기도 한 근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왜 이렇게 써져?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잖아. 그럼 나머지 한 근은 뭐야? 근각에서의 관계를 통해서 2다. 이렇게 알 수 있지 않겠어? 근데 문제에서 얘랑 얘의 곱이 얼마래? 2래. 그럼 얘가 얼마인 거야? 1. 따라서 a 값은 뭐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가주면 되겠지. 됐어? 그래서 너네가 일단은 뭐 저 허근이 공통근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게 최우선이었고, 웬만하면은 여기서도 이제 두 근의 곱을 이용을 하고 싶었겠지만 여기랑 여기를 봤을 때 얘 세 근의 합이랑 얘 두 근의 합이 일치하니까 거기를 뭐 활용을 해줄 수 있지 않을지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4번. 그래서 4번은 너희가 다양하게 풀면 좋긴 한데 그럼 이제 내가 이 내용들을 수업을 하는 의미가 없어. 너네 봐봐. px는 0의 두 근을 설정을 하면 그걸 가지고 p3x-1은 0의 두 근도 표현을 할 수 있었지. 근데 반대로 p3x-1은 0의 두 근을 가지고 얘도 표현을 할 수 있지. 그럼 이제 너네가 여기에 두 근을 알파랑 베타로 설정을 할지 여기에 두 근을 알파랑 베타로 설정을 할지는 문제마다 다를 거고 너희의 그냥 취향 문제야. 그래서 이제 나는 요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설정을 하고 또 하나의 근이 뭐라고 나와 있어? 또 하나의 근이 0이다라고 나와 있지. 됐어? 그래서 요 아래 방정식의 세 근이 알파, 베타, 0이야. 그럼 얘네를 가지고 요 방정식의 근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요 세 개를 가지고 요거의 근을 표현을 해야 돼. 어떻게 쓸 수 있어? 중국 빨리. 너네 이거 이해 못하면 안 돼. 이게 제일 중요해. 3차원 정식에서 그냥 진짜 간단한 거 어려운 거 물은 거 아니야. 여기다가 뭘 넣어야 0이 되냐고. 그거잖아. 그러니까 그치 3분의 2를 하면 안 돼. 3알파 마이너스 1이랑 3베타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1이야. 됐어? 얘들아 봐봐. 어려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형태를 봐봐. P에다가 무언가를 넣었을 때 0이 되는가가 근인 거잖아. 그럼 얘는 X에다가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근은 어쨌든 X 값을 구하는 건데 P라는 애는 여기를 몇으로 만들어야 0이 되는 거야? 알파를 대입하면 3알파 마이너스 1, 베타를 대입하면 3베타 마이너스 1, 0 대입하면 마이너스 1. 얘네들이 누구를 0으로 만드는 애야? P를 0으로 만드는 애니까 걔네들은 PX는 0의 근들인 거고 요 알파 베타 0은 P3X는 마이너스 1인 P3X 마이너스 1은 0의 근들인 거지.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 됐어? 그럼 이제 문제에서 얘 한 근 알지?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두 근의 합이 얼마인 걸 알아. 문제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래? 문제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2다라고 주어져 있지. 그럼 얘네 둘의 합은 얼마야? 4지. 근데 얘네들의 곱은 얼마라고 나와 있어? 5라고 나와 있으니까 내가 얘네들 곱해서 전개하고 이럴 필요가 없지. 됐어? 그럼 따라서 내가 px를 뭐라고 써줄 수 있는 거야?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5 뭐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지. 됐어?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a, b, c 값을 각각 따로 구하라고 했으면 어떻게 하면 돼?
얘 전개해서 그냥 개수 비교해주면 되는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a 더하기 b 더하기 c지. 양변에 x에다 뭐 대입하면 돼? 1 대입하면 되지? 됐어? 그러니까 봐봐. 이거를 니들이 풀었어. 왜 풀었는데 이렇게 안 풀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왜? 안 헷갈리잖아. 이렇게 해야. 이렇게 해야 안 헷갈리고 다른 문제에도 적용이 되잖아. 됐어? 제발 이건 연습을 해야 돼. 너희 부등식에서도 이거 또 나올 거야. 부등식에서도 이 표현 또 나올 거니까 계속 시킬 거야. 제발 이렇게 풀기 시작해야 돼 너네. 다음 7번. 그러니까 이렇게 쓰고 나면 요방 정식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인데 알파랑 베타를 대조를 이렇게 할게.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가장 긴 변이 1일치 베타일치 나눠야 되는 거지 지금. 1일치 베타일치 나눠야 되는데 너네 잘 봐봐. 알파 더하기 베타가 2분의 3이니까 알파랑 베타의 평균이 얼마야? 4분의 3이지. 거의 1에 가깝지. 근데 이제 알파랑 베타의 평균이 4분의 3이라는 건 알파랑 베타 중 하나는 4분의 3보다는 크고 하나는 4분의 3보다는 작다라는 거지. 그래서 웬만하면 뭘 먼저 해보자라는 거야. 베타가 가장 긴 변일 때를 먼저 해보자는 거야. 그럼 식이 두 개가 나오겠지. 하나는 알파 더하기 베타는 2분의 3이 나올 거고 다른 하나는 베타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은 1이 나와서 얘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뭐야? 알파 더하기 베타가 2분의 3이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얼마인 걸 알아? 3분의 2인 걸 알지?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해서 너희가 얘랑 얘 연립하면 되지. 한 번 더 하고 한 번 빼면 알파랑 베타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그랬을 때 여기 베타를 구했을 때 1보다 크기만 하면 문제 조건 만족시키는 애지? 그래서 그러니까 어차피 케이스는 나누는 게 맞아. 케이스를 원래 나눠서 해야 돼. 케이스를 나눠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래도 가능성 높은 거 먼저 시도를 해야 시간을 줄일 수 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웬만하면 이 케이스 먼저 시도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리고 요 코어 몇 번이야? 코어 9번의 핵심은 이런 거야. 너희 잘 봐봐. 7번 문제 빈칸 문제지. 빈칸 문제지. 근데 뒤로 넘겨봐. 8번 9번 빈칸 있어? 똑같은 문제인데? 무슨 소리야? 일단은 빈칸 문제들은 학교 선생님들은 빈칸을 없애고 낸다는 소리야. 됐어? 근데 빈칸은 굉장히 섬세한 문제라서 빈칸으로 낸 의도가 있어. 너희들이 처음부터 시작을 못할까봐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는 경우도 있고 교육과정 외의 내용이 나오면 그냥 알려줘. 아 얘들 이런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일단 너희 빈칸만 채워봐. 이런 식으로 이제 가이드를 해주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그거를 어느 정도는 무시하고 그냥 내시는 경우들도 있어서 우리가 일단은 빈칸 문제가 나오면 단순히 빈칸만 채우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빈칸 없이 어떻게 풀까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다음 10번. 얘 또한 이제 인수분해를 하고 시작을 합시다. 그래서 이제 fx 같은 경우에는 x-1 곱하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기억은 넘어갈게. 기억은 x-1 인수로 갖고 있으니까. 그 다음 니은 얘들아 조건을 좀 꼼꼼하게 봐야 돼. a랑 b랑 둘 다 지금 음수야. 둘 다 음수인 상황에서 fx는 0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두 개가 되도록 하는 문제에서 모든이라 그랬어? 어떤이라 그랬어? 모든이라 그랬어? 어떤이라 그랬어? 어떤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얘를 만족시키는 것 중에 fx는 0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두 개가 되도록 하는 것들이 존재하도록 할 수 있는 게 있냐 없냐 그걸 물어보는 거지. 됐어? 그러면 너희 봐봐. 너희 잘 생각해봐. 얘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두 개가 되려면 첫 번째 이런 경우가 있을 거야. 이 친구를 내가 gx라고 할게. 이 친구를 gx라고 하면 gx는 0의 판별식이 뭐면 돼? 0이면 되지. 판별식 0이면서 얘가 누구를 근으로 가지면 안 돼? 1을 근으로 가지면 안 되지. 뭐 사실 이제 1을 근으로 가져도 되는데 그 케이스는 이제 나중에 할 거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까지 체크를 해줘? 1 더하기 2a 더하기 b제곱은 0이 아니다까지 체크를 해줘. 여기까지 됐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얘가 1을 근으로 가져도 이제 중근이면 1 근으로 가지면 안 되는구나. 그거 같은 얘기 됐네. 어쨌든 요거까지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판별식을 써보니까 어떻게 돼?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지 판별식이. 근데 얘는 요 조건 아래에서 무조건 모일 수밖에 없어? 0보다 클 수밖에 없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됐어? 그렇게 되면은 이제 두 번째 어떤 경우가 있어?
이미 판별식은 0보다 크다 이거야. 이미 판별식은 0보다 크면 어떤 걸 만족시켜야 돼? 1 더하기 2a 더하기 b제곱이 0이다. 이걸 만족을 시켜야 되는 거지. 얘가 x는 1을 근으로 가져야 된다는 얘기야. 됐어? 그럼 얘를 근으로, 그러니까 이걸 만족시키는 애 중에 이렇게 되는 애들이 있냐 없냐야. 있을까 없을까? 그러니까 나는 일단 있다라고 생각하고 동그라미 치고 넘어갈 거야. 내가 만약에 내가 학교 시험장에서 또는 모의고사 시험장에서 나는 일단 맞다라고 하고 넘어가고 나중에 와서 되는 케이스들을 찾아볼 거야. 근데 나는 왜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얘들아 이거 어차피 A가 음수지 그럼 B제곱이 양수지 그럼 넘겼을 때 대충 같게끔 되는 어떤 숫자들이 좀 존재하지 않을까? 그치? 근데 그냥 단순히 얘만 만족시키는 거는 되게 많이 존재하겠지. 근데 조금 걱정이 되는 건 뭐야? 이 대소까지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게 존재할까? 이제 그런 의문이 조금 드는 거지.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이제 내가 정확하게 발례를 얘기를 해줄게. A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루트 3 해야 되고 마이너스 루트 3,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걸 내가 어떻게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지. 얘들아, 상식적으로 너희한테 발례는 생각할 법한 것들 중에서 낼 거야. 근데 봐봐. 얘를 1을 근으로 가져. 그럼 이제 얘가 1을 근으로 가질 때 다른 한근을 우리가 얘 1 마이너스 루트 3을 근으로 가질 것 같은데 또는 2분의 3을 근으로 가질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해? 아니면 정수근 생각을 해? 정수근 생각을 하지. 그럼 정수근 생각을 하면서 x-1을 근으로 갖는 것 중에 여기 지금 뉘앙스가 어떤 거야? 아 여기는 짝수지 않을까? 이런 걸 주잖아. 그치? 그럼 너희가 뭘 생각할 수 있어? 일단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을 생각을 할 수 있지. 그 다음 뭐 생각할 수 있어?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 생각할 수 있지. 거기서 발례를 찾은 거야 그냥. 생각보다 발례는 쉽게 찾을 수 있게끔 만들어놔. 그럼 너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장치들을 분명히 해놓잖아. 괜찮지? 그래서 발례는 그런 식으로 찾게 된 거야. 어느 정도 괜찮아? 근데 봐봐. 이것도 문제야. 그러니까 나는 너희한테 이런 식으로 찾아라라고 하면 너희가 이건 교육청에서는 써먹을 수 있어. 수능에서 당연히 써먹을 수 있어. 근데 학교 시험에서 써먹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야. 왜 미지수야? 학교 선생님 여기까지 생각을 하셔야지. 실제 출제자는 여기까지 생각을 해서 냈지만 학교 선생님이 여기까지 생각을 못하면 숫자를 마음대로 바꿔버리고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학교 시험에서는 써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 근데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 무조건 써먹을 수 있어. 거기서는 이런 생각을 하게끔 너희한테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주니까. 오케이? 근데 학교 선생님도 어느 정도 좀 믿고 이렇게 만들어두지 않았을까? 대부분의 학교 선생님들은 여기까지 생각을 하셔. 대부분의 학교 선생님들은 몇몇 학교를 제외하고는. 근데 여기 지역은 대부분의 선생님 여기 지역? 만준이는 이 정도까지는 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희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돼. 너희 수학생이 뭘 걱정이라도 뭐. 너네는 이런 것까지 공부를 해줘야 돼. 그 사람은 수준이 아주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당연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 다음 fx는 0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데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다라는 거는 gx의 판별식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얘는 이미 0보다 크지? 얘는 이미 0보다 크고 또 뭘 만족시키면 안 돼? 1 더하기 2a 더하기 b제곱이 0이다를 만족시키면 안 되지. 얘가 1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됐어? 1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서로 다른 세 근의 합이 7이 된대. 근데 한 근이 1이니까 여기에 두 근의 합이 얼마여야 되는 거야? 6이어야 되지. 그럼 여기에 두 근의 합이 6이면 a 값이 얼마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3이다라는 얘기지. 그럼 여기에다 마이너스 3을 집어넣고 요 부등식을 정리를 해주면 b제곱이 뭐보다 적게? 9보다 작고 여기다 대입해서 정리를 해주면 b제곱이 뭐만 아니면 돼? 5만 아니면 되는데 얘들아 어차피 정수 AB 순서쌍을 구하는데 정수 중에서 b제곱이 5가 되는 애가 있을까?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여기에 해당되는 b를 0, 뿔마 1, 뿔마 2까지 다 찾아주면 돼. 여기서 이제 너네가 가끔 실수하는 게 누가 있겠어? 당연히 여기 0 얘가 있겠지? 그러니까 0 빠뜨리면 안 돼. 0을 걸러야 되는 거 없으니까. 만약에 0을 신경 써야 되는 경우는 언제야? 최고차항 계수에 미지수가 있을 때 0을 좀 신경을 써줘야 되지만 여기는 0을 신경 써주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 그래서 그래서 순서상 몇 개라는 거야? 5개다 뭐 그런 얘기겠지? 그럼 13번 13번도 마찬가지로 이게 인수네. 얘들아 우리가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단원에서는 3차식 중에 인수분해 안 되는 거 있었어 없었어? 수업 안 들었어?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에서 내가 일부러 인수분해 안 되는 걸 보여주는데 이놈. 그러니까 원래는
원래는 실수 범위 내에서나 유리수 범위 내에서 인수분해가 돼야 되는데 안 되는 케이스들도 내가 보여줬어. 그럼 그때는 내가 항등식 단원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쪽에 분명히 나머지가 있을 테니 나머지를 넘기고 나면 뭐가 무조건 된다고 그랬어. 인수분해가 무조건 될 거라 그랬지. 야 근데 방정식 부등식 단원에서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걸 줄까? 왜 줘? 안 줄 리 없지. 그러니까 무조건 방정식 부등식 단원에서는 3차식은 뭐 곱하기 뭐로 인수분해가 될 거야? 1차식 곱하기 2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야. 방정식 단원에서는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는데 항등식 단원에서는 안 될 수도 있다. 근데 하지만 나머지가 나오면 나머지 넘기면 무조건 인수분해가 된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면 돼. 그래서 이제 얘를 인수분해를 했고 그러면은 ax제곱 마이너스 2배 a 마이너스 bx 더하기 이렇게 돼 있지. 근데 문제에서 얘가 3차 방정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될 게 뭐야? 내가 방금 앞에서도 얘기했는데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될 게 뭐야? 그래 a는 0이 아니다. 요거 꼭 신경을 써줘야 되지. 됐어? 그럼 a는 0이 아니다를 신경을 써주고 그 다음 어떤 조건이 있냐면 얘가 서로 다른 세 개의 무슨 근을 갖는다고? 정수근을 갖는다고. 근데 내가 정수근 얘기 나오면 항상 뭐부터 쳐다보라 그랬어? 뭐부터 쳐다보라 그랬어? 제발 얘들아 합이랑 곱 중에 쓸만한 놈이 있나 없나? 있어? 있네. 곱이 무려 그래 2근의 곱이 4잖아. 그럼 2근의 곱이 4가 나오는 경우는 정수근이 4 곱하기 1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 곱하기 아이고 마이너스 몇 버렸었습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2 곱하기 2 이렇게 되어 있지. 그럼 이 중에서 누가 안 돼? 누가 안 돼? 요 케이스랑 요 케이스는 안 돼. 왜 안 돼? 서로 다른이라는 거에 위배가 되잖아. 됐어? 그럼 이제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만약에 세근의 곱이 8이 나왔어. 8이 나왔으면 우리가 어떤 케이스도 생각을 할 수 있어?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4 이런 케이스도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지. 근데 이 상황이면 얘도 안 돼. 얘는 왜 안 돼? 여기도 서로 다른의 위배가 돼. 앞에 누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이쪽에서 마이너스 2가 그리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 모의고사에서는 조금 친절하게 너희가 가볍게 여기만 생각해도 틀리지 않게끔 제시를 해. 근데 학교 시험에서는 분명히 이런 케이스들까지 고려하게끔 문제를 낼 거야 너네. 그래야 이제 너네가 실수를 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서로 다른이라 그래서 여기랑 여기만 다른 거 고르면 안 돼. 여기 앞에 얘까지도 신경을 써줘야 돼. 알겠지? 근데 이제 얘는 우리가 편안하게 얘네 둘만 가지고 하면 되지. 그래서 그럼 이제 우리가 2근의 곱을 사용을 했으니까 첫 번째 케이스 2근이 1량 첫 번째 케이스 2근이 1량 4일 때 2근의 합이 얼마야? 5지. 2근의 합이 5일 때 근각의 소형을 써주면 얘가 a분의 2a-2b 이렇게 될 거고 얘를 정리를 좀 해주면 3a는 마이너스 2b 이렇게 되겠네. 그럼 그랬을 때 우리가 a, b 순서상 조건에 맞게 잘 세주면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너희가 a 기준으로 셀지 b 기준으로 셀지 정하면 a 값이 결정되면 b 값이 결정이 돼야 안 돼. 당연히 된다고. 이제 얘를 만족시키려면 a는 짝수여야 되고 b는 3의 배수여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럼 누구 기준으로 세는 게 빨리 세질까? 어차피 얘가 결정되면 얘가 결정이 된대. 3의 배수 기준으로 해주는 게 훨씬 빨라. 왜? 너 2의 배수가 많을까? 3의 배수가 많을까? 2의 배수가 많지. 3의 배수가 더 적지. 그래서 3의 배수가 더 적어서 3의 배수 기준으로 세주는 게 맞고 2의 배수 기준으로 세다가는 여기 숫자가 넘칠 수도 있어. 그래서 잘못 세질 수도 있어서 만약에 2랑 3이면 큰 숫자 기준으로 센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돼. 알겠지? 그럼 3의 배수 원래 몇 개야? 3의 배수 원래 16개인데 뿔만 있으니까 곱하기 2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다음 두 번째 2근의 합이 마이너스 5일 때 2근의 합이 마이너스 5일 때 a분의 2a-2b 따라서 얘는 뭐가 되냐? 7a는 2b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얘도 누구 기준으로 세주는 게 나아? b 기준으로 세야 되지? b가 몇의 배수니까? 7의 배수니까 7의 배수 원래 몇 개야? 7개인데 뿔만 있으니까 곱하기 2 그래서 얘랑 얘 더하면 32개 14개에서 46개 됐지? 다음 16번 얘들아 16번 어려워 16번 잘 봐야 돼 16번이 왜 어렵냐면 일단은 너네가 저걸 따라서 빈칸 채우는 것까지 나는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해. 빈칸 채우는 것까지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일단 너네가 요걸 알고 가야 돼. 뭐냐면 이중근호를 풀 줄 알아야 돼. 이중근호를 풀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중근호라는 건 뭐냐면 봐봐.
얘들아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 뭐 양수함수 생각 플러스 마이너스로 하자. 양수함수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얘를 제곱하면 분명히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알파 베타 이렇게 전개가 되지. 그럼 이중근으로 하는 건 뭐냐면 사실 이제 여기에 제곱을 떼면 여기에 루트가 씌워지잖아. 그럼 루트가 두 개가 있어서 이중근호라는 거야. 그래서 그럼 이중근호를 푼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 여기에 제곱을 지우고 여기에 이렇게 루트가 씌워져 있을 거거든. 여기에 이렇게 루트가 씌워져 있을 거거든. 그럼 얘를 푸는 방법은 이런 거라는 거야. 결국 얘를 뭐로 바꾸는 게 우리가 할 일이야? 요거의 제곱으로 바꾸는 게 우리가 할 일이지. 요거의 제곱으로 바꾸는 게 우리가 할 일이지. 자, 그러면 왼쪽 오른쪽 비슷한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해야 돼. 여기에는 알파랑 베타가 더해져 있고 여기는 알파랑 베타가 곱해져 있지. 그럼 그 알파 베타가 뭐로 바뀐다? 루트 알파, 루트 베타로 바뀐다. 그 정도까지 괜찮아? 근데 그렇게 바뀌기 위해서 여기 루트 앞에 반드시 어떤 숫자가 필요해? 2라는 숫자가 필요해. 그래서 만약에 너네가 이중근호를 써야 되는 상황이면 여기서 뭐랑 뭘 찾아? 어떤 거 두 개를 합했고 어떤 거 두 개를 곱했는지 또 루트 앞에 2가 반드시 있는지. 그래서 그럼 걔를 어떻게 변형시킬 수 있다고? 루트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베타로 변형을 시킬 수 있다고. 그게 이제 이중근호를 푸는 방법.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너네가 이제 중간쯤 갔을 때 근해 공식에 의해 저렇게 하고 그러므로 라고 써있지. 근해 공식에 의해 저렇게 써놓고 그러므로 하고 저렇게 가이드라인을 줬지. 저게 이중근호를 푼 거야. 이중근호를 푼다는 건 그냥 거꾸로 완전 제곱식을 만든다는 거잖아 결국. 그치? 그러니까 이중근호를 푼 건데 이중근호가 교과 외의 과정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전체를 다 제공을 해준 거야. 오케이? 전체를 다 제공을 해준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7번 봐봐. 17번에서 빈칸을 싹 제거하고 이중근호를 써서 문제를 풀게끔 만들어놨어. 어떻게? 우리는 이중근호 푸는 것도 연습을 해야지. 근데 이거 상일고 문제야. 17번 상일고.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도 고려를 안 하고 이렇게들 내셔. 근데 어떻게 학교 선생님들이 고려를 할지 안 할지 우리는 어떻게 알아? 모르니까 연습을 해야 돼.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얘 가지고도 연습을 한번 해볼 거야. 일단은 16번이 보기차 방정식이니까 요 얘기도 해야겠다. 얘들아 이제 여기서 연달아서 계속 보기차 방정식이 나올 거거든? 보기차 방정식이 나올 건데 기본적으로 너희가 3차 방정식은 특수 방정식이 없다라고 봐야 돼. 대부분 그냥 다 1차, 2차 인수분해가 돼서 그 방정식 풀어주면 돼. 근데 4차 방정식은 특수 방정식들이 있지. 근데 그래봐야 두 개야. 뭐야? 보기차 방정식이랑 대칭식 이거밖에 없다고. 됐어? 그러니까 문제를 봤을 때 걘지 먼저 판단을 해줘야 돼. 오케이? 그리고 보기차 방정식은 독특한 것들이 많고 그거 연달아서 지금 얘기할 거니까 조금씩 잘 챙겨봐. 그럼 보기차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뭘 해봐야 돼? 스몰 x의 제곱을 뭐 라지 x로 치환을 하든 t로 치환을 해서 뭘 만들어줘야 돼? 2차 방정식을 만들어줘야 되지 일단은. 그럼 2차 방정식으로 만든 뒤에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될 게 뭐야? 인수분해가 되는가? 인수분해가 돼? 아니야, 인수분해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그 다음 시도해봐야 될 건 사실 뭐였어?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지. 제곱 마이너스 제곱 만들어서 합차 써서 인수분해하는 거. 그걸 시도를 해봐야 되는데 그거를 시도를 해봐도 난 좋았을 것 같기는 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해달라고 그랬어 너희한테? 근해 공식을 써달라는 선택을 했지? 됐어?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야. 봐봐. 원래는 여기서 생각이 자유로워야 돼. 뭐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제곱 마이너스 제곱도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하고 애매해. 그럼 근해 공식으로 넘어가게끔 유도를 해줬어야 돼.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긴 지금 가이드라인이 얘들아 너네 이거 생각하는 게 조금 힘들 거니까 일단 근해 공식 쓴 걸로 문제를 해결을 해보자라고 가이드라인을 줬어. 근데 이거 다 무시하고 뒤에 문제처럼 내버리면 안 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해결을 하려면 뭐 해야 돼? 외워야지 문제. 어쩔 수 없어. 외우고 들어가야 돼 이런 거는. 학교 선생님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사실 제곱 마이너스 제곱까지도 생각을 해줘야 되지만 원래 문제 풀 때는 여기서 근해 공식 쓰라고 그러니까 그냥 근해 공식 쓴 거야. 그럼 근해 공식 쓰면 라지 x가 뭐라고 나오냐면 2분의 n 플러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루트 2n 이렇게 나올 거야. 그래 너희 거기 조건 가에 들어간 게 아마 8n이 될 거야. 그래서 근해 공식 쓰면 이제 이렇게 나올 거야. 되니? 근데 이제 얘가 뭐니까
x제곱이니까 내가 x를 구하려면 여기다 뭘 씌워야 된다라는 거야? 뭘 씌워야 된다라는 거야? 루트를 씌워야 된다라는 거지. 근데 2분의 1을 떼놓고 보면 여기는 어떤 거 두 개 합이고 여기 2도 있고 여기 어떤 거 두 개 곱도 있지. 됐어? 그러니까 얘를 뭐라고 써줄 수 있다라는 거야. 2분의 1을 앞으로 묶어두고 루트 n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제곱 이렇게. 됐어? 그리고 나서 2분의 1을 제곱 안으로 집어넣으면 2분의 1로 들어가, 루트 2분의 1로 들어가. 루트 2분의 1로 들어가겠지? 그렇기 때문에 얘를 바꿔서 이렇게 써준 거야. 루트 2분의 n 플러스 마이너스 1 전체의 제곱. 그러니까 x가 얘겠지? 여기까지 됐어? 요 얘기를 한 거야. 요 얘기가 거기 그렇게 써 있는 거야. 물론 이제 여기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붙은 거겠지만. 됐어? 그래서 x 값이 무슨 수여야 된대? x 값이 무슨 수여야 된대? 정수여야 된대. 그럼 얘가 정수려면 n에 어떤 조건이 붙어야 돼? n이 어떻게 생겨야 돼? 2 곱하기 자연수의 제곱 이런 걸로 생겨야 되지. 그럼 2 곱하기 자연수의 제곱을 선생님 저는 2 곱하기 2의 제곱부터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말이 되니? 얘들아 당연히 누구부터 써야 돼? 2 곱하기 1 제곱, 2 곱하기 2의 제곱, 2 곱하기 3의 제곱, 2 곱하기 4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야 되지. 근데 n 값이 어디까지 제한이 걸려있지 지금? 22하까지 제한이 걸려있으니까 여기만 생각해서 나는 요거 3개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가 안 돼. 얘는 왜 안 돼? 서로 다른의 위배가 될 거야. 왜냐면 여기에 2가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 0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서로 다른 내실근의 위배가 될 거니까 우리가 요거 2개만 선택을 해주자. 그래서 8이랑 18 뭐 그렇게 선택이 되겠네. 됐어? 어찌됐든 너네가 이중분호까지도 풀 줄 알아야 돼. 그럼 18번 한번 봐봐. 18번 어디서 봤어? 너네 어디서 봤어? 그래 오늘 아까 트랩에서. 그럼 19번 얘들아 여기도 봐봐. 지금 4차 방정식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야. 4차 방정식인데 어떤 방정식이야 지금? 보기차 방정식이니까 일단은 x제곱을 또 뭐로 치환하라고 생각을 해보자. 라지 x를 치환하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라지 x의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9 x 플러스 4는요 이렇게 되어 있지. 근데 원래 x에 대한 방정식의 내근이 뭐였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4개였대. 그래서 그럼 내가 그때 뭘 얘기했었냐면 얘들아 보기차 방정식은 당연히 라지 x는 스몰 x 제곱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존재할 거라고 했어. 내근이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 형태로 존재할 수밖에 없을 거다 라고 얘기했지. 실근억은 가리지 않고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 형태로 존재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언제 얘기했어? 내가 어떤 문제에서 얘기할게? 대답해도 돼. 임스키고 니네 그거 기억 안 해? x 4제곱 더하기 290x제곱 더하기 b는 0 걔네가 인수분해가 된대. 그 얘기에서 그 문제에서 언급을 했잖아. 그러니까 봐봐 니네가 수업을 열심히 듣고 다 기억을 해줘야 돼. 왜? 야, 나는 요 단원에서만 쓸만한 걸 얘기하지 않아. 요 단원에서 쓰고 다음 단원에서 또 쓰고 그 다음 단원에서 또 쓸 것들을 얘기를 해. 그러니까 너네가 그런 것들을 다 연습을 해야 되고 다 기억을 하고 있어줘야 되는 거야. 근데 사실 너희가 처음부터 알았겠니?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알고 열심히 들어. 알겠지? 이제부터라도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누적해서 쓸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연습을 시킬 거야. 왜? 너네 수학 1년 하고 끝내? 너희 3년 수학을 잘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잘 들어. 알겠지? 그러니까 알파, 베타, 감마, 델타가 이렇게 있어. 그럼 얘네들을 사실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 얘를 마이너스 베타로 표현을 하던가 얘를 마이너스 알파로 표현을 하던가 또는 얘를 마이너스 감마로 표현을 하던가 얘를 마이너스 델타로 표현을 하던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선택적으로 해주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럼 다시 물어볼게. 어찌됐든 이 스몰 x에 대한 방정식의 내근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면 이 라지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으로 쓰던가 아니면 감마 제곱과 델타 제곱으로 쓰던가. 이건 너희의 선택이라고 얘기를 했지? 됐어? 그럼 이제 이렇게 쓸 수 있지. 근각의수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뭐야? 2a 빼기 9인데 이 값이 얼마라고 주어져 있어? 5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a 값이 얼마야? 7이지. 됐어? 여기까지 문제 없지? 됐어?
그러니까 요거를 너희가 잘 익히고 있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22번. 22번도 중요한 얘기를 할 거야. 모의고사 문제는 너무 친절해. 항상. 그리고 너희한테 자만심을 갖게끔 만들지. 자, 봐봐. 22번에서는 친절하게 A는 1인 경우부터 얘기를 해줘. 근데 너희 봐봐. 나는 작년에 경험했어. 작년에 어떤 수업에 이 22번을 풀어주고 유사 문제를 다음 시간에 냈거든? 다 틀리던데? 왜? 빈칸 없는 걸 냈으니까. 얘들아, 빈칸에서는 당연히 A는 1이라고 주면 너희가 거기부터 생각할 줄 알겠지. 근데 얘들아, A는 1을 왜 주는 거야? 여기서 지금 서로 다른 허분의 개수가 2개이기 위한이라고 주어져 있지. 근데 얘가 4차 방정식이니까 너희가 당연히 어떤 경우만 생각을 해. 여기서 서다도실, 여기서 서다도허, 이거 서다도실 필요 없구나. 여기서 허분을 갖고 여기서 실분을 갖는 경우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 어떤 경우도 사실 생각을 해줘야 돼. 여기서 허분을 갖고 여기서 허분을 갖는데 얘네가 같아지는 경우까지 고려를 해줘야지. 그래서 이 경우가 뭐인 거야? A 값이 1일 때라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너네가 이런 거 할 때 어차피 4차 방정식이면 2차 인수분해가 될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럼 문제의 조건에 맞게 얘네들이 같아지는 경우까지도 고려를 해달라 이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라고까지만 얘기하면 너 이제 뒤에 23번을 틀리겠지? (23번에) 함정 잘 있으니까 꼼꼼하게 풀고 내가 어쨌든 시킬 거니까. 그 다음 얘들아 24번 24번 봤을 때 24번 또한 무슨 방정식이야? 보기차 방정식이지. 근데 보기차 방정식의 첫 번째 트라이는 뭐야? 항상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먼저지 당연히. 그러니까 그거 아까 너네가 잘했으니까 내가 굳이 더 잔소리는 안 할게. 그럼 얘들아 조금만 쉬었다가 3시간 쉬었다가 우리 내가 칠판에 적어놓은 문제들을 좀 풀게. 쉬어. 그렇지.